이번 주는 광명역세권을 준비했어요. 광명역세권,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광명역세권을 준비했냐면, 저번 주에 제가 위례 얘기하다가, 여기 채팅창에 있으신 분들 위례가 좋아요, 광명이 좋아요 라고 말씀했더니, 많은 분들이 위례도 좋다, 그래도 저는 위례가 더 좋다고 얘기할 줄 알았었는데, 광명도 되게 많이들 뭐 살고 싶어 하고, 광명이 위례보다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광명을 준비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광명 역세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안선 인사이트라고 썼고요. 저도 여기 살지만 임장 갔어요. 여기 푸르지오, 광명역 푸르지오 앞에 있는 오렌지 부동산 가갖고 거기 실장님이랑 광명에 대해서 좀 얘기 들었고요. 또 거기서 우연찮게 부동산 투자자를 만나서 셋이 그냥 뭐 광명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면서 한 3, 40분 동안 유쾌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입장 가봤고, 또 여따 사진은 안 올렸는데 좀 아깝긴 한데 광명 역세권이랑 전부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착각착각 찍었는데 보니까 뭐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래갖고 여따 놓진 않았고, 이제 광명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광명 역세권에 있는 인프라,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광명 역세권 그것이 알고 싶다. 자, 목차를 볼게요. 목차. 광명 역세권 설명부터 시작해서 광명 역세권 최근 아파트 시장 동향, 9.13 대책 이후로 뭐 광명의 집값이 뭐 굉장히 하락폭이 컸죠. 그래서 최근 광명 역세권 아파트 시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됐나, 그리고 광명 역세권의 장단점은 뭔가. 요 장단점은 제가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광명 역세권에서 제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단점은 또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명 역세권을 아파트를 산다면 어떤 거를 사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추천 아파트,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우선 광명 역세권 설명.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광명 한 번도 안 와봤다, 광명 역세권 안 와본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 또 KTX 이용할 일 없으면 사실 여기 올 일 없거든요. 또 이케아나 코스트코 이용하지 않으면 광명 역세권 올 일이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광명 역세권 한 번도 안 와본 분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갖고 기본적인 광명 역세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 와봤죠? 우리 김 여사님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 광명 역세권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신도시라고 하지 않고 광명 뭐 택지지구라고 부릅니다. 광명 택지지구인데 이렇게 지도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이 광명 역세권이 위치한 곳은 광명시 일직동, 그리고 이 위쪽에 소하동, 그리고 안양 석수동 박달동 일대를 광명 역세권입니다. 이렇게 이쪽 여기 세물공원이라고 공원이 있는데 이쪽 안양 스마트타운이 있거든요. 안양 스마트타운과 이쪽은 안양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공원 안에서도 일부는 안양시고 그리고 일부는 광명시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두 개의 시가 합쳐졌습니다. 위례는 세 개의 시, 그렇죠? 저번 주에 배웠던 위례는 세 개의 시지만, 그리고 광교도 두 개의 시, 수원시, 용인시, 위례는 하남시, 성남시, 서울시, 광명역세권은 성남시와 광명시가 합쳐졌다. 그리고 배경 한번 볼까요? KTX 역세권 택지 개발 사업은 역세권 배후, 요 역세권 인근에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광명시를 수도권 남부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여기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뭐 코스트코나 이케아 들어오기 전에 그때 당시 여기에 달랑 역만 있었거든요. 역만 있었다가 이 순차적으로 이 주변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명시는 안양시랑 겹칩니다. 제가 성남이라고 했나요? 광명 여기 광명 역세권은
광명시와 안양시 이렇게 두 시가 겹쳐진다. 그리고 이제 변천사를 한번 볼게요. 2003년 12월에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고 지금 지정된 게 되게 오래됐네요. 16년 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 3년이 지나서 상반기에 대지조성공사가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던 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그리고 조성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역도 들어오고 또 주변에 있는 상권 또 그게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시기가 2010년 본격적으로 개발 시기가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2012년 10월 달에 뭐가 먼저 오픈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 코스트코가 먼저 입점을 했다. 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아마 광명 사람들 뭐 이쪽 광명뿐만 아니라 인근의 안양 분들 또 시흥 분들 뭐 부천 분들 아니면 서울 구로구나 뭐 금천구 구로구 그분들이 이제 코스트코를 많이 이용하겠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코스트코가 2012년 코스트코가 오픈했고 2년 후 이케아가 오픈합니다. 여기 이케아와 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비슷한 시기에 오픈하죠. 요 이케아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첫 이케아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광명 역세권들이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저도 모델하우스 다 갔던 것 같아요. 푸르지오 때 자이 1 그리고 써미플레이스 자이 2 써미플레이스 자이 2 지금 광명 센트럴 자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 자이 2 태영 대시양. 자 과거로 잠깐 돌아올게요. 2014년 9월 달에 2014년 9월 달에 광명에서 분양을 했는데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막 사람들이 아니 역 하나 있는 동그라니 역 하나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되겠어? 라고 다들 의아해했어요. 우리 분양을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신도시 첫 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약해요. 왜? 검증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푸르지오가 특별 공급을 딱 진행하다 보니까 특별 공급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특별 공급을 여기 첫 분양 단지인 요 푸르지오에 여기 A라고 써 있죠. 요 푸르지오에 쓰기는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공급이 좀 낮았고, 근데 1순위 특별 공급 다음날 1순위를 썼더니 웬걸 인기가 꽤 높았습니다. 1순위 결과는 그나마 인기가 높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의외로 1순위가 높았고 그때 당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광명 푸르지오 8 또 푸르지오 이후 더 주목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어디가 분양한다? 일주일 아니면 2주인데요. 자이원이 분양을 합니다. 여기 자이원이에요. 푸르지오 A가 1순위 성공하다 보니까 자이원, 특히 푸르지오보다 자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있었고 여기 보면 자이원 같은 경우는 여기 공원을 끼고 있어요. 여기랑도 더 가깝고 그리고 공원을 끼고 있다는 그 메리트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이름도 그때 당시 저기 광명 파크자이라고 파크자 들어갔죠. 여기 공원이 있어서 이때는 되게 뜨거웠습니다. 예, 되게 뜨거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특별 공급 썼다가 떨어졌는데 이때 25평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여기가 분양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어요. 자이 원 때 이 푸르지오보다 월등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푸르지오에 받았던 분, 자이에 받았던 분들이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해 2달 후 여기 광명역 그때 당시 지금 써미플레이스로 바뀌었는데 호반베르디움이 분양을 합니다. 호반베르디움 분양할 때 푸르지오와 자이원의 성공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어요. 호반베르디움.
그리고 뭐 브랜드는 좀 낫더라고 해도 뭐 위치가 나쁘지 않다 해서 서밋플레이스의 높은 경쟁률이 나와서 저도 청약을 했죠.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돼서 몇 개 당첨, 두 개 당첨됐어요. 이때 두 개. 두 개가 당첨이 돼서 운 좋게 두 개가 당첨이 돼서 이제 두 개를 계약합니다. 여기. 그래도 평수를 좀 내가 소형평에서 그때 26평 두 개를 계약했죠. 그리고 나서 이 얘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광명역세권에 큰 변화가 있어요. 큰 변화. 큰 변화가 생겼는데 왜 큰 변화가 생겼냐면 이 광명2 여기 D쪽 부지를 이 자회사인 화이트 코리아가 이 땅을 그때 샀는데 굉장히 비싼 값으로 샀어요. 예를 들어 정확히 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 땅 값이 A, B, C 옛날에 받은 애들은 땅값을 1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A, B, C가 땅값을 100만 원에 사면 이 D가 원래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샀다? 150만 원에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A, B, C 그러니까 프로지오, 자이원, 서밋플레이스 받았더니 깜짝 놀랐죠. 와 무조건 분양가 잔뜩 오르겠다. 왜? 이때 당시 토지도 다 분양이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A, B, C 같은 경우는 토지가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150%의 낙찰을 받아갖고 와 그게 이슈화가 되면서 프리미엄이 전체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있다가 2015년 12월에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 한 33평 기준에서 한 6천만 원 비싸게 분양해요. 이 6천만 원 비싸게 분양하다 보니까 요 A, B, C가 따라오릅니다. 따라오르고 얘가 P가 3천만 원이 붙어버리죠. 초피가. 이때 당시에 이 파크자이 2차라고 불렀거든요. 파크자이 2차가 34평 한 5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억 정도에 P 3천 붙어버리니까 A, B, C가 거의 뭐 1억이나 한 8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죠. D 타입 같은 경우 그래도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받고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때 당시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때 2015년 12월에 수강생분들이랑 가갖고 또 모델하우스 답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진행되고 또 A, B, C, D 파크자이 2차까지 청약이 끝나게 됩니다. 청약이 끝나고 정확히 5개월 있다가 2016년 5월 달에 이때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좋았습니다. 2016년 5월 달에 여기 2에 있는 광명역 태영대 시장이 분양을 했는데 얘도 어떻게 했다? 이 D보다도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비싸게 분양했어요. 33평 기준에서. 그럼 약 5억 4천에서 5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비싸게 했는데 얘도 P가 3천이 붙어버렸어요. 3천에서 4천. 그러다 보니까 광명 역세권 A, B, C. A, B, C는 분양가가 거의 비슷비슷했거든요. 뭐 1천만 원 차이 거의 비슷했는데 요 A, B, C가 D에서 이 파크자이 2차에서 한번 점프를 뛰더니 이제 광명 태영 대시장에서 점프를 뛰면서 1억 이상 호가가 올라버립니다. 태영 대시장이 아마 광명 역세권 안에서는 경쟁률이 제일 높았고요. 높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기가 2016년 5월이라는 시기도 시기였고 이때 당시 뭐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광명 역세권 분양권을 살라고 여기 떴다방도 되게 크게 형성됐고요. 저도 그 첫날 가서 봤더니 첫날 4,400만 원까지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 B, C, D 이렇게 5개 단지가 분양을 완료돼서 이제 광명 역세권에서는 더 이상 분양할 게 없게 됩니다. 2016년 5월 달에 분양이 끝나고 뭐 2016년도 장이 계속 좋았고요. 2017년도 장이 좋았고 2018년도도 장이 좋았죠. 그리고 2018년 9.13 대책까지 장이 좋다가 대책 맞고 나서 지금 뭐 약간 떨어졌어요. 호가 대비. 얘 같은 경우는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따 시세 보일 때 좀 디테일하게 말하겠지만
거의 프리미엄 5억까지 갔습니다. 5억. 5억이니까 뭐 한 10억 넘정, 33평 분양가 5억 5천에 한 프리미엄 5억 정도에서 한 10억 5천 정도, 그 정도의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이 광명 역세권 안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이 태영 대시장을 거의 대장급 단지로, 층수도 49층 제일 높고, 또 아파트 앞에 뭐 여러 가지 어반브릭스라는 몰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았고요. 뭐 그냥 거의 대장급시라고 부르죠. 태영 대시장. 그리고 광명 역세권을 쭉 보면 이제 테마가 있어요. 자, 광명역, 여기 광명 KTX역을 기준해서 서편과 동편으로 나눌 수 있죠. 우선 서편을 딱 보면 이쪽 왼쪽 ACE, 푸르지오, 호반 서밋, 광명 태영 대시장. A, 푸르지오의 장점이 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여기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푸르지오의 장점이 뭘까요? 푸르지오의 장점 한번 맞춰보세요. 광명역 푸르지오의 장점. 역세권 개발을 아주 특이하게 했어요. 이건 다 장단점을 요밀조밀하게 배치를 했다. 푸르지오의 장점. 우리 황금박쥐님 정확히 나왔네요. 우리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초품화예요. 초등학교. 여기 초등학교 위치가 여기 마우스 보이죠? 여기에요. 초등학교 위치다 보니까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뭐 찾길 거의 찾길을 건너는데 차가 안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바로 초품화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가 여기에 요 인근에 중학교 생겨요. 여기 호수 뒤 여기. 그러니까 초중학교가 지금 짓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랑 가까운 초품화라는 장점이 있다. 그 대신 약간 단절됐어요. 여기 큰 도로가 있고 이쪽도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어서 좀 단절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품고 있고 여기 뭐 상가주택 단지에 학원도 몇 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 C는 이제 서밋플레이스입니다. 여기 서밋플레이스, 광명역 서밋플레이스입니다. 얘도 개명을 했어요. 예전에는 호반베르디움이었다가 이제 주상복합은 호반에서 이제 서밋으로 해갖고 여기 요 빨간색 서밋으로 해갖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호반베르디움 이 서밋플레이스의 장점은 뭐다? 밑에 있는 상가가 아비뉴 프랑이 있습니다. 아비뉴 프랑이 있는데, 자, 여기 질문 드릴게요. 아비뉴 프랑이 우리나라에 3개가 있어요. 3개. 아비뉴 프랑이 우리나라에 딱 3개가 있는데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호반 서밋이 붙더라도 아비뉴 프랑은 딱 3개예요. 3개. 박주님 저기 살아요. 광명 살아서 잘 알지. 자, 여기 계신 분 한번 적어보세요. 아비뉴 프랑이 어디에 있다. 딱 3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황금박쥐님, 그쵸? 바로 답이 나왔는데, 판교, 광교, 광명에 우리 원시보이님, 일산 아비뉴 프랑 있나요? 일산? 일산은 또 백옷도 나왔고, 백옷은 이제 서밋플레이스가 있는데, 아비뉴 프랑에서 인정되는 데는 딱 3개예요. 아비뉴 프랑이 있다. 판교, 광교, 광명에만 있어요. 예, 딱 3개만 있는데, 이 아비뉴 프랑이 참 신기한 게 뭐다? 광명은 음식점이 좀 많은데 아직 1년 됐거든요. 그래도 뭐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들어오냐면, 요 아비뉴 프랑에 있는 상가가 분양 상가가 아니에요. 분양을 안 하고 요거를 누가 관리한다? 호반 자체에서 관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업종도 다 체크하고 임대료도 비싸다고 하네요. 우리가 만약에 뭐 해안선역 아비뉴 프랑 뭐 상가 한 편을 받았다. 그런데 공실나면은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리스크가 크니까 어떤 가게로 막 집어넣잖아요. 근데 여기 광명 아비뉴 프랑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호반이다 보니까 되게 따지면서 잘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비뉴 프랑
요게 장점이다. 요게 음식점도 있고 지금 치과, 뭐 소아과, 뭐 치킨집, 옷가게 등등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또 여기 광명 태영 대시양 같은 경우는 지금 짓고 있고요. 아파트 2019년 뭐 12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몇 개월 남았냐면 한 8개월 정도,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거기에 요 앞에 또 커다란 계획상은 애경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뭐 SBS 뭐 공연장 그리고 라디오 이게 태영이 SBS 지분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BS 관련 방송 컨텐츠 관련 뭐 들어온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SBS 관련 그리고 호텔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느낌이 초등학교 초품화 A단지 그리고 C2 호반이랑 써미플레이스랑 태영 대시양은 약간 상권 그리고 여기에 상가가 쭉 있어요. 상가가 있고 그 다음 동편으로 넘어갈게요. 동편은 사이좋게 자이 파크 자이 그리고 광명 센트럴 자이라고 해서 자이 쌍둥이 자이가 있어요. 자이 1, 자이 2. 자이 옆에 얘 최대 장점은 뭐다? 여기에 커다란 뭐 운동장 뭐 열 몇 배만한 새물공원이 커다란 공원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까지 거리도 이 자이가 훨씬 가까워요. 호반이나 태영이나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역까지 거리가 조금 있는데 여기는 바로 여기랑 다이렉트로 붙어 있다. 그리고 이게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BC 자이 쪽에 상가가 약해요. 확실히 상가가 좀 약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지 구성이 광명역을 기점해서 역세권 보자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면 요 소화동에 여기도 LH가 들어오는 광명 역세권이라고 해서 초창기 개발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광명 역세권 하면 대부분 이쪽을 가리켜서 우선 여기 역 인근에 있는 단지만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아파트 외에 주변에 뭐가 있나 볼게요. 광명역 KTX역이 있고요. 또 왼쪽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태영 대시양 안에 어반브릭스 그리고 호텔 등등 이 커다란 호텔, 애경백화점, SBS 뭐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공연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코스트코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복합 터미널에서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 터미널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버스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거의 유령 터미널 같아요. 요거는 좀 NG인 것 같아요. 여기에 버스 터미널은 조금 비활성화가 돼 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케아랑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그거 바로 건너면 광명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 해갖고 디자인 관련 아파트형 공장 비슷한 게 들어와요. 여기에. 그리고 요 바로 위에는 중앙대학교 병원이 들어옵니다. 중대병원이 들어오고 또 인근에 자이 옆에 뭐 아파트형 공장 그리고 자이 타워라고 해서 아파트형 공장 그런 거 들어오고 또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는 이제 석수 스마트 타운이라고 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어요. 석수 스마트 타운. 여기엔 안 나타나서 이 뒤쪽에 석수 스마트타운이라는 회사들이 중소기업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광명 역세권 요 안에 오밀조밀 굉장히 많은 쇼핑 공간, 뭐 호텔, 또 공연장, 대학병원,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또 이쪽에 중소기업 단지들 그런 단지들이 알차게 들어서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또 여기 가보신 분 알겠지만 또 이케아도 있고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또 사진은 못 났지만 뭐 코스트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반브릭스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확대해 볼까요? 어반브릭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오피스 그리고 호텔 그리고 섹션 오피스 그리고 여기는 뭐 공연장 그리고 스트리트몰 그런 뭐 백화점식으로 이런 식으로 태영대 시장에 어반브릭스가 들어온다. 그래서 광명 역세권은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고
특히 중대병원이랑 국제 디자인 클러스는 막 땅 파면서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반브릭스 역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호텔이나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다시 말하면 어반브릭스, 디자인 클러스터, 중대병원은 현재 계속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좀 주변이 어수선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단지별로 한번 좀 볼까요? 더 우선 광명역 푸르지오 보겠습니다. 광명역 푸르지오 총 이렇게 생겼어요. 푸르지오 아까 말씀드렸던 초품화 단지고요. 동은 총 5개, 세대수는 640세대입니다. 그렇게 640세대면 적당하죠. 그리고 입주일은 2018년 8월이고요. 2018년 8월이니까 자, 몇 개월 남았냐면 2019년 지금 6월이잖아요. 4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년차 양도세 비과세 물건이 나옵니다. 사실 광명 역세권이 분양을 하고 나서 분양권도 프리미엄이 높이 올라갔고 매물이 많이 초창기 빼고는 매물이 많이 없었어요. 왜? 분양권 피가 많이 붙으니까. 피가 붙고 등기를 쳐도 매물이 안 나오죠. 왜? 양도세 때문에. 하지만 2년차, 입주 2년차 양도세 비과세 물건이 지금부터 매물이 출현이 돼서 물건이 꽤 적체돼 있어요. 그래서 2019년 지금 4월이니까 8월 달에 물건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입주 2년차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세대수를 보면 여기 87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면적. 분양 면적은 A, B, C 타입으로 해갖고 대략 한 200세대가 26평, 그리고 나머지 또 계산해보면 대략 한 300 몇 세대가 한 6평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111세대가 뭐 대형 평형, 큰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42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평수도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용 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가를 보니까 광명역 매매가 고층 기준에서 좀 중고층 기준에서 좀 저렴한 거 찾아봤어요. 지금 광명역 푸르지오 33평 84제곱미터가 지금 18층이 최저가가 9억에 나왔어요. 9억. 그리고 전세가는 4억 3천이다. 그럼 얘를 갭 투자를 하려면 내 돈이 한 4억 7천, 뭐 4억 8천 정도, 뭐 복비, 뭐 등기 등등 하면 좀 많이 들겠죠. 여기는 솔직히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못 들어온다. 거의 4억, 5억 정도의 4억, 5억 사이에 들어온 돈으로 갭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실거주자 위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얘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푸르지오가 그때 분양했던 당시 6층 이상이 얼마? 4억 2,300이네요. 참 싸다. 그죠? 얘 분양가가 4억 2,300이었고요. 현재 기준에서 9억이니까 거의 2배. 5억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한 4억 5천 정도 올랐네요. 되게 많이 올랐네. 여기 계신 분들 이때 피 주고 사시지 그랬어. 결국 전세가랑 분양가랑 똑같다. 전세가랑 4억 2,500이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매매가는 9억 정도 되니까 많이 올랐죠. 아까 설명했던 푸르지오 얘기 잠깐 했고요. 이제 다음 파크자이로 넘어갈게요. 파크자이는 분양 당시부터 인기가 더 높았고, 지금 뭐 이거는 31층 기준인데 지금 매매가 제일 싼 거 중층 기준에서 보니까 9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전세가는 거의 비슷하게 3억 3천. 여긴 미분양 안 났어요. 전혀 안 났어요. 미분양. 내 집 마련 신청까지는 갔다고 하더라고요. 광명역 파크자 1차 33평이 지금 현재 매매가 9억 5천이고요. 분양 당시 얼마였냐면 4억 3,700. 4억 3,700이었어요. 4억 3,700이니까 여기도 뭐 2배 이상 올랐네요. 거의 전세가랑 지금 분양가랑 현재 전세가랑 거의 비슷하다. 분양가 대비 얘는 한 5억 정도 올랐네요. 4억 3,700이었으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파크자 1차 얘가 두 번째 분양했던 당시고 단지 수는 875세대, 동은 7개 동. 그리고 입주일은 아까 푸르지오랑 거의 동시에 입주했어요. 분양도
1, 2주 차이기 때문에 거의 동시 입주해서 2018년 8월 달에 입주해서 얘도 곧 양도세, 비과세 물건이 좀 많이 출현돼 있다. 여기도 25평이 285세대가 25평이고요. 나머지 440세대는 뭐 36평, 37평, 그리고 150세대는 뭐 40평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공원을 끼고 있고 분양 당시도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렸던 단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분양가가 엄청 싸 보이네요. 해피띵스님. 맞아요. 이때 당시 비싸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분양 당시는 항상 비싸 보여.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가 쌌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하기 전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 용기 있게 저질렀던 사람들이 좀 돈을 벌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분양단지로 볼게요. 저 때 저 돈이면 서울 간다 했었죠. 그쵸? 개인차가 있는데 이 돈이면은 서울도 그때 얼마였냐면 강북 쪽은 거의 뭐 5억. 신길 알죠? 여기 계신 분들 신길 에스티움 알죠? 신길 에스티움도 분양가 5억 5천이었어요. 신길 에스티움 분양가 5억 5천. 거기 지금 10억 넘어갔으니까. 맞아요. 서울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광명도 많이 올랐죠. 자, 그럼 세 번째 분양단지 서밋플레이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10개 동 세대수가 좀 더 많죠. 아까 뭐 700, 뭐 600, 700, 600 세대수 보면 800에서 이제 1400세대입니다. 그리고 입주일은 2018년 2월부터 입주했어요. 2018년 2월부터 입주했고 세대수 보면 26평이 440세대, 그리고 120제곱미터 하면 30 지금 6평이라고 하거든요. 36평이 뭐 대략 100세대 되겠네요. 그리고 41평 뭐 그 정도가 250세대. 주력 평형은 36평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싼 매물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9억 2천에 나와 있어요. 고층 뭐 소독산 매물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전세가는 4억 2천. 아까 다른 단지도 전세가는 4억 3천이었죠. 얘도 정확한 분양가가 얼마냐면 33평 84A 기준에서 4억 4천 정도 했네요. 4억 4천. 4억 4천 정도 했어요. 결국 푸르지오와 파크자이 서밋플레이스는 거의 같은 시기, 한두 달 차이, 두세 달 차이 시기라서 분양가가 비슷했습니다. 4억 4천에 분양을 해서 지금 9억 2천 정도 되니까 얘도 거의 2배 이상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서밋플레이스 또 세대수도 봤고요. 우리 지금 전세가랑 매매가 한번 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양했던 단지 광명역 센트럴자이, 최근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거의 입주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전세 매물 조금 있다고 하네요. 자이2라고 그때 당시는 광명역 파크자이2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광명역 센트럴 자이로 바꿨고요. 얘는 7개동 105세대, 그리고 2018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26평일 거예요. 그리고 36평, 그리고 40평대, 그리고 펜트하우스 4개가 있습니다. 저도 이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펜트하우스 요거 4개 가격이 얼마였냐면 그때 보니까 가격이 여기서 보니까 7억 정도 하더라고요. 진정한 광명 역세권의 로또는 저는 요 펜트하우스 같아요. 124P 해갖고 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이때 당시 얼마? 7억 7천이었다. 아니 여기 25평이 지금 8억이 넘어갔는데 이 펜트가 7억 7천이면 얘 프리미엄은 저도 정확히 이 가격은 모르겠는데 15억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 10억대 후반 되지 않을까? 그럼 프리미엄 10억까지 가도 가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로또 단지는 이 펜트하우스 4개였다. 그리고 이 친구 분양가가 얼마냐면 84A 기준에서 5억이었다. 5억. 5억이었는데 뭐 대략 한 4억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됐고 전세는 똑같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 4억 2천 정도의 전세가 형성되어 있다. 마지막
광명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광명역 태형 대시양.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파트가 뒤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앞에는 뭐 호텔, 그리고 섹션 오피스, 그리고 애경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얘기는 들어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SBS 공연장 등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요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동 아파트는 1,500세대. 그리고 입주일은 정확하진 않지만 2020년 1월 아니면은 2019년 12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평형이 36평, 그리고 대부분 36평 내지는 더 큰 평형 40평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3평에 나온 분양권 매물을 봤더니 여기 하나가 9억 4천만 원에 나왔고요. 또 하나는 얼마? 10억 1천만 원에 나왔어요. 작년 6월 달에 저층이 1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얘 같은 경우 분양가가 얼마였다? 5억 한 2천 정도 됐네요. 5억 2천. 그러면은 좀 전에 분양했던 파크자이보다 2천만 원 비싸겠네요. 5억 2천이네요, 거의. 5억 2천에 분양을 했고 분양은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2천에 분양했으니까 얘도 프리미엄 한 4억 2천, 뭐 여기 4억 2천 써 있네요. 4억 2천에 형성이 돼 있고 뭐 비싼 거는 5억까지 형성이 돼 있다. 단지들이 역에 가까운데 근데 철도 소음은 안 들려요. 왜냐면 그 철도가 좀 지하 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역 들어가면은 지하 3층 정도의 깊이 철도가 있고 지하로 다니는 철이기 때문에 철도 소음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단지별로 소개해 드렸어요. 푸르지오, 파크자이, 서밋플레이스, 센트럴자이, 태형 대시양. 자,